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튜디오입니다. 7월 1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복사 진행 중. 그런데 그 양이 다릅니다. 제가 한창 아파트 많이 떨어지던 그 시절, 작년 가을쯤 그 무렵에 테슬라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테슬라 100원짜리가 거의 지금 한 270원,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메타, 예, 뭐 우리나라 주식 이야기는 아니죠. 메타 이런 애들도 보면 한 100원 하던 게 지금 한 330원 할 거예요. 겁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많이 올랐다 하는 지역은 한 20% 오른 데는 아주 극소수. 그냥 많이 반등했다는 게 한 10% 정도.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넘들 3배 오르는 동안 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가? 아파트에 지금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놓는 게 옳은 선택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조금 이런 감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예로 지금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아이들은 무지막지하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뭐가 사그러들었냐? 바이오주가 쫄딱 망했죠. 코로나 막 발병했을 때 바이오주 지난 한 20년간을 돌이켜보면 이 코스닥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를 때는 바이오가 항상 선도했었습니다. 얘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지금은 전기차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수익률이 이 양이 좀 다릅니다. 모르는 분들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옳다. 아파트 모르는 사람들도 무진장 접근하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도 워낙 정보에 박다 보니까 알 만큼은 아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타냈다시피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갑니다. 대구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물량 정체되어 있고요. 증가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정체,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전월세를 합친 임대 물량, 이 모든 것들이 정체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 79건. 자, 그럼 만나 정리하면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일단 6월의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양호하다. 근데 7월의 거래량은 살짝 부족한 느낌. 막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2,000건대의 거래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다. 폭등을 그동안 많은 폭등이나 폭락을 경험했던 사람들 엄청 지칠 수 있습니다. 엄청 지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오락가락 하다 보면 더 쫄딱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성 월드 메리디앙 요 펜트하우스죠. 85평형. 아마 이런 존재도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19억 3천. 평당으로 환산하면 이거 돈을 계산이 안 됩니다. 유림 노르웨이스 48평형 가격 고점 대비 한 28%? 네, 그 정도 느낌.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이 내용이 지금 파는 게 이게 매집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일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판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본머센트를 부르죠. 대단해요. 네, 고층 9억 5천. 월성 협성유폴에 40평형도 가격 6억 5천. 한 26% 정도 빠져 있고요. 메트로팔리스 3차 대형 평형 가격 30% 정도 대략. 동대구 비스타동원 신축 아파트 5억 천. 계속 큰 변동은 없죠. 1편한 세상 대신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서 4억 9,300. 2편한 세상 둘이요. 30평 4억 8,300. 수동 월드 메리디앙 30% 정도 빠졌죠. 네, 30% 정도 빠졌습니다. 4억 8천. 2편한 세상 범어 25평형 가격 한 28% 써둘까요? 네, 4억 8천.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자, 가장 최신 주기 아파트도 가격이 4억 후반대 고점 대비 대략 30% 조금 덜 빠졌습니다. 연경 아이파크 39평형 4억 7천. 요거 호가 막 7억 8억 그랬었던 물건들입니다. 코롱알제 34평형 가격 25% 정도. 시지 반도 유보라 가격 30% 정도 빠져 있고요. 대구 유라 2차 유라 2 세계 육상 선수촌 1단지 4억 4천. 1,000만원 조금 넘어가고요. 월배역 라운프라이빗 31평 4억 3천.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습니다. 동대구 비스타동원 층수가 낮으니까 4억 2천. 협성유플의 이시아폴리스 평당 1,000만원 선 거래 많이 되었는데 좀 근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모르겠어요. 이시아폴리스가 거의 대구의 이제 중심입니까? 대구의 중심에 자부심을 안고 가는 건가요? 조금 세게 나간다는 느낌 조금 있습니다.
오페라투리얼 시민의 숲 30평 4억 천, 화성 그랜드파크 25% 정도 빠져 있습니다. 월성 협성우플의 27평형은 3억 9,700,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대략 30%, 오성우방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뭐 30 전후로 미미하게 뭐 한 2% 정도 차이 나는 거 그냥 편하게 계산할게요. 메트로팔레스 5차 5단지 자, 가격이 6억 9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거의 40% 이상 빠져 있습니다. 저층 기준으로. 저층을 또 선호하는 분도 계시죠. 네. 그럼 뭐 저층이나 고층이나 어차피 고층이 오를 때는 조금 더 오르는 경향은 약간 있긴 하지만 뭐 같이 평행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트레일 시민의 숲 아파트 25% 정도 상당되면 1단지 고점 대비 35% 정도 빠져 있는 걸로 보여요. 상인역 신일 햇빛들이 거의 30% 넘죠. 이것도 대략 한 35% 적어둘게요. 3억 6,500. 고층이 3억 6,500이면 저층은 얼마쯤 할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시겠죠? 오페라트를 시민의 숲 아파트 가격 30% 조금 안 되냐. 한 28% 써둘게요. 올백 2차 아이파크 24평형은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우방드리시티 34평형 평당 1,000만원. 시남돌 한 채 대형 평형 건너뛸게요. 동화 침산 2차 무지개 30%, 오페라트리얼 시민의 숲 아파트 25평형 가격 35% 정도 저층.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35%에 가까운 게 띄엄띄엄 나옵니다. 상당 고롱하늘채 고점 대비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저층에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이라면은 아주 충격 크죠. 5억 4천까지 가면서 전세 가격이 4억 3천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전세 자금 4억 3천 받아서 딴 데 저지레 한다고 써버렸어요.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어차피 다음에 전세입자 받을 때면 더 많은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주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지금 전세 가격 2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전세가율 거의 한 70% 정도 된다고 보면 맞겠죠. 가격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두산 이브 가격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같은 3억 초반.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시청 이슈, 이런 호재 이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거래가 있었으면 5억 4,300.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4억 5,400. 그 저층 기준이잖아요. 이것도. 그럼 호재놀이나 뭐 이런 엄청난 급등이나 급락이나 이런 것들 없으면 이렇게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 영남도 거의 40% 정도 빠졌고요. 대공역 내면 30% 정도 빠졌고, 은근히 이런 게 많이 눈에 띄죠. 40%, 35%, 40%, 35%, 우리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오늘만 해도 35%, 40%를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지금 하락률을 다시 이 정도가 합당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낮게 나와도 무방할 듯이 보입니다. 네, 가격까지 짚어봤고요. 가격 조금 더 짚어볼게요. 뒤에 여기 3억 아래쪽에도 생각보다 제법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30% 이상이죠, 이거. 30, 한 2, 3% 정도 떨어지죠. 에덴타운, 지산 에덴타운 35%, 지산동, 지범 10파, 그 같이 묻어가는, 같은 지자로 시작하는 동네잖아요. 웬걸, 힘이 없어요. 연식 보세요. 91년식, 96년식, 오래된 아파트들이 한 구디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 나중에 중층 이상도 재건축을 하고 하지만, 그거 층수가 더 높아지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들게 되고, 자부담금이 높아지게 되고, 건축비가 오르고 뭐가 오르니까 집값이 올라야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집을 다시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건설할 때 한 보따리씩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맞장 붙여가지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나머지도 가격 여기 보세요. 삼성 아파트 95년식이에요. 고점 대비 40%. 심하면은 월성 주공 1단지 고층. 이거 50% 넘게 빠졌거든요. 반토막 넘게 났어요. 이것도. 급한 사람들이 충분히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
빚을 너무 많이 냈는 사람들, 그 월마다 상환하는 거, 그거 집값 오를 때는 기쁜 마음으로 상환을 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자까지 내야 되면 속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 큰 손절을 한번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다 손절했다가 뭐 했다 다시 했다가 이렇게 되지만, 이 덩어리 큰 물건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거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끝난 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 이 급등락이 하려면 거래량이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장세를 연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미치고 포작 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떨어져서 동대구를 한번 임장을 가려고 했는데, 임장은 조만간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신암동, 신천동 워낙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예. 가격 낮은 곳들도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나는 곳이 있더라. 전세, 그렇다고 전세 사람들이 월세 워낙 금 많이 줬잖아요. 뭐 빌라나 이런 것도 워낙 금 많이 줘서 사람들이 그래 믿을 건 아파트 전세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세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또 전세금 안 돌려줘가지고 학을 떼고, 야, 차라리 월세 더 내고 말지,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골머리 앓았던 사람들 전세로 순순히 돌아올지 생각해 본다면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져야 매력을 느끼겠죠. 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2년 전의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가, 이 평균 전세가가 8천만 원 차이 나요. 실제 체감되는 것은 저 2배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고 체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뭔가 심심하다. 뭔가 장이 심심한 느낌. 네, 시청 감사합니다.